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불법 승계 아니다. 이재용 경영족세 풀렸다.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족쇄를 풀었습니다. 우선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됐고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무려 1252일 만입니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이 그룹 컨트롤 타워 부활은 물론 메모리아 파운드리, 바이오 등 3대 성장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참패에 대해서 이어 1심에서도 무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이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소식 추가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등 무려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 13명에게도 죄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51분 동안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이 회장은 법원을 떠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라는 점이 분명히 확실시됐다라면서 이 명확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불법 승계 혐의 및 판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6가지의 혐의가 있었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 비율 선정이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짓 공시, 분식 회계가 있었고요.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정, 마지막으로 거짓 유포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6가지 항목이 모두 무죄 판결을 낳게 됐고요. 1심 선고까지 1252일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회장은 95번이나 출석을 하게 됐고요. 재판 횟수는 무려 106회였습니다. 지배 강화의 유일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투자와 M&A 등의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판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이재용 회장, 앞으로 새해 삼성은 어떻게 변화할지 삼성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모리아 파운드리, 바이오 다시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뉴삼성, 닻을 올린다, 돌아온 이재용의 시간이라는 큰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5일 열린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회계 부정 재판에서 무죄를 결국 선고받으면서 사법에 대한 족쇄를 풀었고요. 그 리스크에 대한 족쇄를 푼 이후 7년 만입니다. 사법 족쇄 후폭풍은 컸습니다.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인수합병에 골든타임을 놓쳤고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바이오 등 신수종 산업의 확산 역시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잦은 출석과 더불어 해외 경영 활동의 제약은 물론 이 법의 잣대를 어깨에 짊어진 심리적 위축이 그만큼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공격적인 사업 판단이 어려웠다라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인사나 조직 개편에서도 역시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이 삼성에서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요. 삼성 안팎에서 보는 앞으로에 대해 이 회장에 대한 숙제는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와 두 번째는 파운드리, 세 번째, 바이오 등 이 3대의 과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삼성이 하는 사업 중 그 어느 것 하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지만 이 3대 사업이야말로 삼성은 물론 국가의 생존까지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당장 반도체 우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초격차를 유지해 1등을 수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모리 1등은 삼성이다라는 말이 공식처럼 받아들여 왔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TSMC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밀려났습니다. 체질 개선이 요구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재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 1위 파운드리인 SMIC도 최근 대대적인 시설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분야에서는 현재 위탁 개발 생산, CDMO 분야에서 신약 개발로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서 퀀텀 점프란 혁신으로 기존의 틀을 깨고 급격한 성장으로 대도약하는 이 단기간의 비약적인 압축적인 성장을 뜻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 1,137억 원으로 첫 1조 클럽에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최근 바이오 업계 최대 화두인 항체 약물 접합체 즉 ADC 분야와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다만 아직까지는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미래 역시 제시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장 또한 지난해 말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한 뒤에 이 영현 부회장을 단장으로 임명해 신사업 발굴을 지시했고요. 재계에서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유력한 신사업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모두 깊은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가 38.9%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가 34.3%, 마이크론은 22.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특히나 SK하이닉스와는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양자 구도에 접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D램의 초격차 점유율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숙제를 안고 있고요. HBM 기술 리더십 역시 확보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3D D램 등 차세대 메모리 기술 역시 선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모리 핵심 기술 인재도 영입할 것이다라는 의견 보냈습니다. 특히나 세계 5대 파운드리 기업 점유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의 TSMC 57.9%로 약 58%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는 12%의 점유율이 참 무색할 만큼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을 실현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3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 수율 확보 역시도 가시적인 성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엔비디아와 퀄컴 등 대형 고객사 수주와 미국 테일러 용인 반도체 공장을 성공적으로 가동시킬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바이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체 약물 접합체 즉 ADC 신약 개발 분야를 육성해 시장의 판도를 바꿀 빅딜을 실현할 것이다라는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모리는 초격차 유지로 1위를 수성할 것이다라고 다짐했고요. 인텔에 맞서 파운드리 역시 체질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 과제입니다. 바이오에선 판도를 바꿀 빅딜이 필수적인데 로봇과 AI 등 새 먹거리 발굴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라는 부분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기업 앞다퉈 WDS 참가, 중동에서 방산 재판 노린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한국 기업이 앞다퉈서 WDS를 참가합니다. 중동에서 방산 잭팟을 노린다라고 하는데요. WDS, 사우디 국제전시 박람회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열리는 2024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에 앞다투어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화그룹 방위산업 계열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 하나오션과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를 포함해 완성차 기업인 기아도 개최지인 리야드에서 최첨단 방산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고요. 기업들은 이번 행사를 사우디에 포함한 중동과 아시아 시장의 K-무기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리야드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이 빈 살만 알 알라우드 사우디 국방장관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국내 참가 기업의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 주요 전시 라인업입니다. 우선 기아와 한화그룹 그리고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이 앞다퉈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사우디 무기 전시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중동 지역이 K-무기의 주요 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2년 전 천궁2 잭팟을 계기로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WDS는 한국산 무기들이 중동, 더 나아가 아시아 고객들에게 기술력을 뽐낼 기회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K방산 리야드로 총 집결합니다. 방산 4사의 완성차 기아도 참여하는데요. 천궁2, 중형 표준차, 신공 등
육해공 솔루션을 현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된 수혜주 역시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